네, 머닝 전략 이번에는 왜 우리 시장은 주춤되고 있는 것일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춤되고 있는 사이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가고요. 일본도 보니까 최근 강하게 가면서 강세 흐름을 가더라고요. 우리만 주춤되는데, 네, 그 이유를 여쭤보는데 대략은 또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전망까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관심사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하고 일본, 미국 서로 좀 관심사가 다른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관세가 주도하는 관심이었다가 지금 이제 금리나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 이렇게 이제 놓고 보는 건데, 실적의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봤던 게 이제 관세 위협이었는데, 관세 위협 제거해 놓고 보니까 또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 놓고 보고 있다가 최악의 경우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일단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잘 보면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게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AI 관련된 대형주들이 끌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직전까지 애플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주 보면 애플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각각 주간 13% 정도 올라왔었는데, 애플이 아직까지도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 상태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최근에 올라온 거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통 대형주 어떤 것이 주춤할 때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되고 두 종목이 견인해서 갈 때 강세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약했던 대형주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은 좀 다양한 종목을 사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미증시가 강했다고는 하지만 메가세븐을 제외하고, 메가세븐 내에서도 종목들이 한정되는 상태긴 한데, 메가세븐 내에서도 좀 대형주 몇몇 개만 골라서 올라오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른 종목, 안 오른 종목까지 좀 매수해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차트 최근에 이제 추세 분석인데, 우리가 여전히 우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8월 이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좀 갇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따박따박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코스피예요? 네, 지금 그 검은색 선이 코스피고요. 예. 파란색 선이 이제 S&P 500 지수인데, 검은색 선은 좀 갇혀 있잖아요. 그에 네. 비해서 이제 S&P 500은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제 갇혀 있는 건, 우리 증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메인 프레임이 정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정책 효과 때문에 저점 대비 한 1000포인트 정도 올라왔다가, 원래 또 많이 올라오면 숨고르기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20년 때 코로나 이후 시장이 급반등할 때도 2주에서 3주, 길 때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박스권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는데, 최근에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 병분을 최근에 이제 정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봐서 우리 시장은 갇히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와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으로 좀 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후에 그때 올라갈 때도 보면 2, 3주 정도 물량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는데, 시장을 끌어올렸던 메인 재료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요번에 10억 원, 50억 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50억 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 어차피 대형주가 올리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또 대형주 계속 선호하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가 끊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돼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도 올해는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보시는 분들이 또 직관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승 추세 자체가 훼손됐거나 꺾였거나 상승의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정 이후에 정책적인 것들이 반영되면서 올라갈 걸로 보는데, 그럼 결국은 섹터 이야기인데, 항상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키 맞추기를 하면서 꼭 올라왔다가 근데 조금 쉬는 것 같고, 다시 하이닉스가 가는 건가? 그런 분위기. 소부장들도 좀 움직이고요. 반도체 전략. 예, 오늘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 뉴스가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부에서 어렵다라고 대부분 다 이제 생각했던 게 파운드리였는데, 파운드리에서 지금 테슬라 수주했고, 애플 수주했고, 향후에 퀄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이제 매출로 잡힐 거긴 합니다만은, 파운드리 쪽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면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갑자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느닷없이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이 상향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 추정치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턴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게 된다면 시가총액 1, 2위 두 종목의 시총합산이 6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을 놓고 보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몇몇 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원익 IPS가 이제 대표주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3대장으로 보는 종목이 원익 IPS, 심텍 그리고 유니셈 이걸 이제 소부장 3대장으로 보는데 심텍은 어제 뭐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니셈은 파운드리 수주 그다음에 원익 IPS는 실적 자체가 좋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른 어떤 소부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지수에 당분간 이제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은 긍정적이시고요. 다음 2차 전지가 사실은 업황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 차원이 아니겠냐 싶었는데 반등이라고 하기엔 사실 상승폭이나 그죠? 이런 예. 것들이 반등의 영역은 좀 넘어서 갑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요. 예, 뭐 당초에는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치 발언 안 하면 테슬라가 조금 낮을 거다. 그러니까 네. 이런 기대감에서 좀 시작됐던 측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원재료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업황에 뭔가 좀 달라지는 건가라는 기대감으로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외신 보도 보니까 일본하고 중국 증시 주목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경쟁 과열을 억누르고 제품 가격 하락을 갖다가 누른다. 뭐 이런 것들이 하락을 갖다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마디로 이제 가격 경쟁 펼쳐서 제품 가격 떨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하고 공급 과잉 나오지 않도록 생산량 조절하겠다라는 건데 그 중심에 리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리튬 강산 생산을 좀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회복이 되면 수요하고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다만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갑작스럽게 급증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2차 전지가 좋아지긴 할 건데 제한적인 어떤 반등 수준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저점 대비 한 60%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이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러니까요. 매수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좀 줄여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게 최근 사실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차트상의 저점인데요. 그걸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48%가 올라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이 69%가 올라왔으니까 예. 그죠? 굉장히 많이 돌리는 거죠.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올랐다가 밀리는 게 지주사하고 증권주입니다. 특별히 예. 그런데 이게 마냥 뒤로 갈 일은 아니고 그렇게 가지 않을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증권주는 궁극적으로 지수 따라가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거의 그러니까 뭐 7월 14일 이후에 잘 보면 그냥 박스권입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가면서 어떤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쉬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뭐 저는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개편이 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은 이번 조정 이후 다음에 옵션 만기, 뭐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상승 능력을 확보할 걸로 보여져서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정체고 뭐 고객예탁금이라든가 신용잔고 추이가 좀 완만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뭐 저는 사상 최고치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특히 대형주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된 상태라서 뭐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동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뭐 증권주는 지금 한 61선 정도에서 업종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뭐 이런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서서히 가져나갈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업 얘기를 안 하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증권주 사실은 또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바이오의 종목 가리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그죠? 예.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근데 바이오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도 트럼프의 약가 인하라든지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다가요. 오늘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UBS 매도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도 강하네요.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미증시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간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투자들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매수가 분산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알테오젠 재료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또 회사에서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UBS에서 제시했던 뭐 성공률을 너무 낮게 잡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피하 주사로 전환되는 속도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네. 뭐 회사 쪽에서 보는 속도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발목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제한적인 수준의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은 펩트론 이런 종목은 사실 보여지는 실적 대비 주가 상승폭이 너무 과도해서 그러니까 대장주로서의 위상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가끔 합류하는 정도로 봐야 돼서 메인 대장주라기보다는 이제 좀 후속주로 가끔씩 순환매 도는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하고 주요 섹터 점검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3,200에서 지루한 이 박스의 기간들이 시기적으로나 혹은 뭐 가격적으로나 언제쯤 탈피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고, 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말씀. 예, 지금 시장은 전 뭐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은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후반, 뭐 다음 달 정도 되면서 이제 조금씩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사실 우리가 7월 중순 이후에 움직이다가 이제 갑자기 뭐 세제 개편한 논란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가려고 했다가 눌렸던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반도체와 2차 전지. 근데 네. 이제 2차 전지는 좀 가격 부담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주변주들이 좀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안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때문에 못 갔고 지금도 여전히 못 가고 있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조금씩 매수하는 날이 늘어나는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도 괜찮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괜찮으니까 뭐 SL, 성우하이텍, 화신 등등의 종목들 다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따라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도 61선 전후에서 지지가 된다라면 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방원 전력은 어떻게 할까요? 예, 조방원이 올라갔던 어떤 상태는 시장이 불안정했을 때 올라갔고 최근에도 보면 시장이 불안할 때 이 종목군들이 박스권에서 혹시나 하고 또 움직였던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의 판이 이제 뭐 강세로 바뀐다고 할 때는 순환매 차원 이상에서 올라가기에는 또 어렵고요. 그리고 재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노출이 된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뭐 예전과 같은 위상보다는 뭐 기술적 반등 나오고 또 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서 매수보다는 뭐 단기적 관점 이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닝 전략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